링초의 새 친구. 오랜 옛날, 중국의 한 시골에 현명하고 착한 농부 링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기름진 땅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땅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었던 링초는 땅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링초의 가족은 땅을 갈고 흙을 잘게 부순 이랑에 씨를 뿌렸습니다. 이랑은 활시를 떠난 화살처럼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봄날의 힘든 일이 끝나고 여름이 되면 자비로운 햇살과 알맞게 오는 비로 곡식이 잘 자랐습니다. 가을 추수 때가 되면 링초의 가족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누렇게 익은 밀을 거두었습니다. 마침내 추수가 끝나고 보름달이 뜨면 링초의 가족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풍년이 든 것을 하늘에 감사하고 찾아온 손님들과 흥겹게 보내기 위해 넉넉한 음식과 값 빚은 술을 준비했습니다. 서쪽 마을에서는 친구인 벤로가 왔고 동쪽 마을에서는 충태가 왔습니다. 북쪽 마을에서도 쿠안젠이 잔치에 초대되어 왔습니다. 친구들의 부인과 아이들은 해가 지기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즐겁게 놀다가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링초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겉으로 드러내고 말하진 않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처럼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농사를 지었지만 그들이 물려받은 땅은 진흙과 모래투성이었습니다. 그들도 링초와 마찬가지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오랜 시간을 일했지만 거둔 곡식은 늘 모자랐습니다. 매년 추수가 끝나면 링초는 친구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돈이나 물건을 주면 거절당할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자존심을 잃고 사느니 차라리 가난하게 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링초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밀을 거두었습니다. 추수를 마치자 곡식을 넣어두는 광이 가득 찼습니다. 친구들 때문에 고민하던 링초는 남은 곡식으로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방법을 생각해내었습니다. 링초는 소가 끄는 세 대의 마차를 준비한 후 마차에 밀을 가득 싣게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밀을 시장에 내다 팔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부르려고 아들 셋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이 도착하자 링초가 말했습니다. 저장해 두기에는 추수한 밀이 너무 많네. 그래서 남은 밀을 팔기로 했네. 자네들이 나를 위해 시장에 가서 팔아주었으면 하네. 그 말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걸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세. 링초가 바란 대로 친구들은 기꺼이 일을 맡아주었습니다. 친구들은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마음속에 그려보았습니다. 링초는 가난한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기뻤습니다. 링초는 자신의 생각대로 친구들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친구들은 시장으로 밀을 실은 마차를 끌고 떠났습니다. 친구 벤로가 떠나고 다음으로 충태가 떠나고 마지막으로 쿠안젠이 떠났습니다. 링초는 이들 친구들이 각자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먼 곳에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을 바람이 차가워졌을 때 링초의 새 친구들이 돌아왔습니다. 링초는 친구들이 오자 커다란 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나누려고 네 친구가 한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드디어 각자의 몫을 나눌 때가 되었을 때 친구들은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벨로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링초, 내가 할 이야기는 자네가 좋아하지 않을 걸세. 오늘 내가 그 말을 하나도 가져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네. 자네의 밀을 팔러 가는 길에 무서운 일이 일어났거든. 너무 무서워서 말하기도 겁나네. 시장에 거의 다 갔을 때 천둥 같은 소리가 났어. 이제까지 내가 들은 어떤 소리보다 끔찍했지. 돌아보니 정말 무섭게 생긴 동물이 있었네. 언덕 위에서 뛰어내려와 날 잡아먹을 기세였네. 나는 그런 동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네. 꼬리와 머리는 거의 붉은색이고 몸은 초록빛이었어. 등에는 날카로운 뿔 같은 것이 돋아 있었고 날개는 힘겨운 날개가 돋아 있었지. 눈은 두 개의 불덩어리 같았고 귀는 곰팡이 핀 빵 같았어. 머리에서 뻗은 두 개의 검은 뿔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지. 다리는 이끼가 달라붙었고 배에 꼬인 나무줄기 같았네. 덩치는 황소보다 3배나 되는 것 같았어. 콧구멍은 위쪽으로 뚫려 연기와 재를 뿜어내고 있었어. 나는 이와 턱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지. 그 괴물이 무서운 소리를 질러댔지. 내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어. 괴물이 내게 덤벼들려고 앞발을 구를 때 난 도저히 그 괴물이 바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었네. 그래서 나는 재빨리 머리를 숙이고는 밭으로 도망쳤어. 그런데 괴물은 놀랍게도 황소는 놓아두고 밀을 먹어치웠네. 순식간에 괴물은 밀을 모두 먹어버렸지. 그리고는 눈앞에서 사라졌어.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말일세. 그 무서운 얼굴만 기억이 나네. 그래서 시장에는 밀 한 톨 가져가지 못했네. 그래서 링초, 오늘 나는 금화 한 입도 가져올 수 없었네. 도저히 갚지 못하게 되었으니 용서해 주게. 자네는 아마 내년 추수 때도 내게 도움을 청하겠지. 의심 없이 말이야. 그러면 그때 나는 우리의 우정이 변함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네. 벨로의 말이 끝났을 때 모두들 대답을 기다리며 링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신에 충태를 불렀습니다. 자네는 오늘 그 말을 가져왔는가? 충태는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가져오지 못하게 되어 미안하네. 밀을 팔기는 했는데 그 말을 가져오지는 못했어. 믿기 어려운 무서운 일이 일어났네. 나를 탓할 수밖에 없지만 이건 모두 사실일세. 금화 4개를 받아서 잘 넣었지. 내 몫이 될 반짝이는 금화를 윗돌이 주머니에 안전하게 넣었고 자네의 금화는 외투 주머니에 넣었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금화 소리가 쟁그랑쟁그랑 계속 났지. 그 소리는 황소와 함께 돌아오는 동안 발걸음에 리듬을 맞추어 주었어. 토끼 풀과 꽃으로 수놓인 길을 지나고 푸른 목초 가득한 풀밭을 지났지. 골짜기를 지나고 언덕을 넘어서 햇살이 뉘엿뉘엿해질 때까지 부지런히 걸었어.
지치기는 했지만 낯익은 풍경이 보여 집에 거의 다 왔다는 걸 알 수 있었네. 좁은 길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문득 깨달았지. 쟁그랑거리던 금화 소리가 약해졌다는 걸 말이야. 윗도리 주머니로 급히 손을 넣어 찾아보았지. 주머니 속에서 쟁그랑거리는 소리를 듣자 두려움이 가라앉았지. 다음으로 외투의 주머니를 급히 뒤졌지. 그러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울컥 솟았네.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았다는 걸 그때 알았어. 자네의 금화 대신에 금화가 빠져버린 구멍만 있었거든. 급히 금화를 찾으러 뒤돌아섰네. 시장에서부터 내가 걸어왔던 길에서 잃어버린 금화를 찾아보려고 말이야. 하지만 해가 저물고 밤이 찾아왔지. 어두워지자 거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 그래서 찾는 걸 그만두었지. 날이 밝기를 기다리자는 게 나의 계획이었어. 그러나 날이 밝았을 때 내가 당황한 것은 밤새 비가 내려서 길의 흔적이 모두 지워져 버렸다는 것이었네. 손으로 더듬으며 무릎으로 진흙 바닥을 기었지만 자네의 금화 2개는 끝내 찾지 못했네. 나의 오랜 친구 링초. 나는 그래서 부끄럽게도 그냥 돌아왔네. 자네에게 줄 금화는 잃어버린 채 내 것만 가지고 말이야. 아마 내년에 자네는 다시 내 도움을 청하겠지. 그러면 자네는 나의 우정이 변함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걸세. 충태 이야기가 끝나자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무릎에 손을 얹고 있던 링초는 그의 친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돌려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쿠안젠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할 이야기는 뭐지? 쿠안젠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친구 링초, 슬프게도 나도 오늘 금화를 하나도 가져오지 못했네. 무서운 괴물 이야기도 아니고 자네 몫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도 아니야. 이건 희망도 없고 굶주림과 절망적인 이야기일세. 자네도 알다시피 오랫동안 운명은 내 편이 아니었네. 집에는 가족들의 허기를 채울 음식도 없었지. 아이들은 모두 아팠고 아내는 점점 약해졌네. 우리의 미래는 보이는 그대로 절망적이었지. 어느 날 내 기도에 응답이 왔네. 자네가 내게 부탁한 마차 한 대의 밀이 내 앞에 있었지. 그것이 내 절망을 극복해 줄 것 같았네. 밀은 시장에 내다 팔 것이었지만 내가 대신 가져갔네. 조금씩 갈아서 밀가루를 만들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었지. 아이들과 아내에게 그것을 먹였어. 곧 내 생활에 흥겨운 노래가 되돌아왔네. 아이들은 다시 뛰어놀게 되고 아내는 힘을 얻어 건강해졌지. 내 친구 링초, 자네의 밀을 내가 가진 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알지만 우리 가족의 앞날은 이제 희망이 보이고 근심이 없어졌네. 1년을 지낼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을 얻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자네에게 줄 금화 대신에 내가 약속을 하나 하지. 내가 살아있는 한 자네에게 항상 고마워할 거야. 내년에 농사철이 돌아오면 자네 곁에 내가 있을 거야. 그리고 추수철이 되면 자네를 도울 거고 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계속 갈 걸세.
자네가 끝났다고 결정해야 우리의 거래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겠소. 자네가 내게 무엇을 바라건 좋아. 난 항상 그 일을 기꺼이 하겠어. 방아는 조용히 생각하는 분위기가 됐고 그 가을날 저녁의 새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녁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벨로에게 눈을 돌려 링초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오랜 친구 벨로, 자네 이야기가 나를 슬프게 했네. 자네가 겪은 어려움에는 나도 조금은 책임이 있네. 내가 자네에게 바라야 할 미를 주지 않았다면 자네는 그런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자네에게 그런 고통과 슬픔을 주다니. 자네가 살아서 왔으니 다행일세. 그리고 안심이 되는 것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일세. 왜냐하면 내년 추수 때에는 자네의 도움을 청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 난 그런 무서운 괴물이 다시 나타날까봐 몹시 두렵거든. 자네를 그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야. 난 자네를 그렇게 일찍 죽게 하고 싶지는 않네. 천천히 고개를 돌린 링초는 그의 친구 충태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충태, 자네가 그렇게 당황해하는 걸 보니 안 됐네. 사실 나도 이 일에 책임이 있네. 그날 자네가 내 밀을 시장에서 팔지 않았다면 자네가 길에서 금화를 잃었을 리가 없지. 자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잃어서 자네를 괴롭게 했을 리가 전혀 없다는 말일세. 그러나 자네 것을 외투에 넣었다면 안 그래도 되었을 텐데 그날 생긴 일은 운명이었겠지. 그리고 안심이 되는 것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일세. 내년 추수철에는 자네의 도움을 청하지 않을 것이니 말이야.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정말로 두렵네. 자네와의 우정이 내게는 어떤 금화보다도 소중하네. 우리 우정에 금이 가게 하는 일을 다시 생기게 할 수는 없네. 하늘에는 가을 달이 뜬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링초는 잠시 이야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돌려 쿠원젠을 봤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링초의 목소리는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자네 이야기는 나를 화나게 했네. 자네는 자신이 팔아야 할 밀을 가져가고도 자신이 한 일을 마치 올바른 일인 것처럼 이야기했어. 자네는 시장으로 가야 했지만 대신에 자네 집으로 갔네. 내 밀 모두를 자네가 가졌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었네. 자네는 아픈 아이들과 약해진 아내 이야기를 했네. 굶주리고 절망적이며 무섭고 어두운 앞날 이야기도. 그러나 너무나 길었던 가난한 날들을 지나 바로 그날이 될 때까지 자네는 한 번도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네. 자네는 자존심 때문에 부인과 아이들을 힘들게 했어. 친구인 내게 도움을 청하는 대신에 말이야. 난 기꺼이 자네에게 밀을 줄 수도 있었네. 결국 자네는 날 배신한 거야. 이제 자네는 자네 말대로 내게 영원한 빚을 진 거야. 그렇지만 안심하게. 자네의 그 맹세를 난 잊지 않을 테니까. 자네는 매년 봄이 되면 내 밭에서 씨를 뿌리는 일을 돕고 가을마다 추수를 돕게 될 걸세. 그리고 자네 일이 모두 끝나면 자네는 그 보답으로 두 마차분의 밀을 받게 될 거야. 하나는 자네의 노고에 대한 보답과
자네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일세. 두 번째의 것은 시장에 내다 팔아 돈을 벌도록 하기 위해서일세. 그건 자네가 잘 살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자네가 이런 교훈을 깨달았으면 하는 것일세. 친구에게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 도와주는 친구보다 진정 가치 있는 친구라는 사실을 말일세. 4명의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에 일어난 일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끝내야겠습니다. 현명하고 착한 링초와 그의 세 친구 이야기를 말입니다.